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전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은 대학들이 해마다 많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대학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정원의 선발에 해당이 되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에 실제 가보면 외국인의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영국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려고 하셨던 분들, 또는 유학하고 계시던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외국인 전형으로 한국 대학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게 최근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의 대학 입시 전형이나 외국의 전형과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자격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전형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원 자격 첫 번째를 보면 지원자가 우리나라 고교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외국인 전형의 기본은 학생 포함해서 부모 모두 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해외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죠. 우리나라는 12학년 24학기이기 때문에 12학년 24학기를 이수하셨거나, 또는 11학년제의 학교가 있고, 또는 영국제 같은 경우는 13학년제이기 때문에 해당 나라에서 학기 과정을 전부 다 이수하시게 되어지면 외국인 전형으로 인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외국인 전형은 대부분 국적을 중심으로 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재학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해외에서 재학을 하든 재학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아요. 관계없이 국적만을 가지고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을 인정해 주는데, 일부 대학인 경우에는 국내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 국적자는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외국인 전형은 복수 국적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가 없고,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복수 국적자도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전형은 복수 국적을 가지면 지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의 하나의 예를 보시게 되어지면 접수 마감일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 완료했다라고 하는 국적 이탈 또는 상실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 국적을, 이중 국적을 이탈하거나 취소한 시점이 원서 접수 전이냐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이냐에 대한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학교들은 내가 만약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 전에 이중 국적에 대한 부분은 국적 이탈 상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들은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고, 대학들마다 이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들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만 국적자는 부모 중 1인만 대만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그래서 이건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나 아니면 카톨릭 같은 대학들도 인정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대만 국적자인 경우에는 한 부모인 경우에도 외국 국적으로 취득하던 대학들이 많이 줄어서 현재로 확인된 것은 연세대나 연세대학교 미래 또는 한국외대 정도 카톨릭 관동대 같은 학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021학년도 전기 또는 후기가 되어질 때는 대만 국적자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에게 입양이 된 경우예요. 입양이 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에는 언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입양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어머니, 아버님 내가 외국 국적을 다 취득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적을 취득하시게 되어지면 외국인으로 인정이 되어지고요. 자, 다섯 번째는 부모 또는 지원자가 지원자의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지원 자격 인정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외국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양이 아니라 학생과 부모 모두 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이 고등학교 이전이면 외국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 중 한 명과 법적으로 가족인 경우 해당 둘 또는 모의 국적만 지원 자격에 반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은 학생과 부모 모두 다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부분이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부모 중 한 부분과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이 한 경우에는 학생의 양육권을 가지고 계신 그 부모의 국적만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중국분이고 아버지도 중국분이고 그 다음에 학생도 중국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중국분이신데 중국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한국 아버지와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학생이 아버님의 밑으로 주민등록 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버님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국적을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한국분과 결혼하셨다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양육권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고 학생의 보호자가 아버지로 주민등록상에 신고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은 학생과 어머니 한 부모만 있는 경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으로 인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 사망 시에는 사실 확인 가능 서류라든가 또는 부모 이혼 시에는 지원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어지면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으로 인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외국인 전형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상 되게 복잡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모집 요강이라든가 대학의 입학처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외국민 전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기와 후기로 나눠진다고 했죠. 전기는 언제냐면 3월에 입학을 하는 걸 전기라고 하고 후기는 9월 입학이 하는 걸 후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내년 3월에 입학하는 전기 원서 접수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아직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그러니까 2020학년도 전기의 원서 접수 일정을 통해서 2021학년도 전기에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 학생들을 뽑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전년도보다 약 보름 정도 미뤄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대학 입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름 정도씩 다 미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전년도에는 2019년 7월 1일에 원서 접수를 했지만 보름 정도 연기가 되어진 7월 15일 정도의 원서가 접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에는 8월 19일이었으니까 아마 9월 초 정도에 원서 접수를 하실 거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전년도에 8월 20일이었고 성균관대는 전년도에 1차는 9월 2일, 2차는 11월 25일, 서강대는 1차가 8월 19일, 2차가 10월 17일이고 한양대는 전년도에 9월 9일, 그러니까 올해는 약 한 9월 20일, 25일 정도에 원서 접수할 거고요. 중앙대는 전년도에 8월 30일이었으니까 9월 15일 정도에 원서 접수를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재외국민 전형인 같은 경우는 보통 수시 전형에서 원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이 되는데 외국인 전형의 원서 지원의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다 쓰실 수 있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성균관대학교에 1차에 합격하시면 성균관대학교에 2차에 원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라고 해요. 정원 외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 내 선발은 모집 인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원 외 선발은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보통 정원의 5% 정도 이내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대략적으로 추측이 가능하지만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정원의 선발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선발해야 되는 학업적 합성이 유지가 되어야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선발되어지는 인원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19년도에 외국인으로 36명을 뽑았어요. 2018년도에 28명을 뽑고 2017년도에 25명을 뽑았고, 고려대 같은 경우를 보면 2017년도에는 337명, 2018년도에는 327명, 2019년도에는 188명이니까 2019에는 모집 인원이 상당히 줄었죠. 선발하는 인원이. 선발하는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뭐냐면 대학에서 외국인의 선발을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 선발 비율이 적었던 거는 뭐냐면 대학에서 판단하게 되어질 때 학업적 합성이 훌륭한 학생들, 유지가 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고 싶은데 뽑을 만한 애들이 별로 없었어. 뽑을 만한 학생들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이때는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대학에서 선발할 만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국인 전형의 정원의 선발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선발 인원은 전기와 후기 중에서 전기 선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가 188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인원을 후기에서 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약 한 400명 정도의 인원을 뽑았다. 이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254명, 서강대는 171명, 한양대는 176명, 중앙대는 194명 정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12년 특례나 아니면 3년 특례보다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꽤 높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마다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를 보세요. 3년 특례는 2019년도에 56명, 2018년도에 56명, 2017년도에 55명이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없죠. 3년 특례는 정원의 2%로 정원 내선발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딱 56명을 뽑겠지라고 하면 56명만을 딱 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 외의 선발은 대략적으로 5% 이내라고 대략적으로 정해놓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인원을 딱 정한 만큼만 뽑는 것이 아니라 학업적 합성이 유지가 되어야만 선발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선발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 점이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대학들 전형 방법을 보면, 외국인 전형의 모든 대학들의 전형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냥 서류 100%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도 서류평가 100%, 고려대 서류평가 100%, 서강대도 서류평가 100%, 성균관대도 서류평가 100%, 다 모든 대학들이 서류 100%를 해서 선발하는 거고 면접을 보거나 지필고사를 실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서울대의 예를 통해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의 모집 요강을 보면 부모가 외도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다시 말하면 부모, 학생 모두 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국내에서 공부하든 해외에서 공부하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류평가 100%고 이 서류라고 하는 것에서 뭐가 포함되냐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하여 가장 핵심은 결국은 학업 능력이죠. 학업 능력.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이유는 뭐 때문에 뽑아요? 결국 학생의 학업 우수성이나 학업의 발전성을 보고 뽑는 거지,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에서 공부를 했다, 어떤 경험을 했다,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노력과 학업의 우수성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집 단위 관련 적성이라는 거예요. 적성.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이 만약에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졌다, 그럼 영어 영문학과에 적합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학생이 의대에 지원하게 되어졌다, 그럼 의학과 관련된 적합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따지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 꼭 피해야 되는 거,
나의 적합성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의 원서를 쓰겠다는 전략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학 능력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학업 및 활동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요게 짧은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겠지만 사실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될 때 뭐를 중요시 여긴다? 첫 번째는 학생의 학업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두 번째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는 해당 학과에 적합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신 분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저는 꼭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어요.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학업적 우수성이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학업적 우수성과 여러 가지 활동의 우수성들이 지원하는 학과, 의학과의 연관성이 반드시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어. 근데 나는 과학교과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나는 물리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러면 적합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학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갖출 수 있는, 또는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에게 국내 대학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학능력이죠. 이 학생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왔는데 영어를 매우 잘해. 그쵸? 이런 어학능력들. 또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오면 한국어로 진행이 되는 수업을 진행하는 학과에서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100%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과들이 한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또 한국에 오면 한국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토픽 성적과 같은 한국어 공인어학 성적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어학능력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 뭘 갖춰야 된다? 첫 번째, 학업 능력. 두 번째는 지원할 학과와의 적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플이나 HSK나 또는 토픽과 같은 어학 능력. 그 다음에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을 갖추는 게 좋아요. 자, 어학 관련 입증 서류라고 해서 서울대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성적을 3급 이상을 요구한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대학을 오시게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어려운 점이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을 뽑게 되어질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이 과연 우리 대학에 와서 이 해당 학과의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학업적인 부분. 두 번째는 언어적 소통의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토픽 성적은 최소한 4급 이상의 성적대를 가지고 계셔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는 토플 IBT 80점이나 ALT 6.0이나 그 다음에 탭스 551, 뉴탭스는 298점 이상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격 기준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성적을 따시면 좋고, 또는 영어 및 영어 관련 언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중국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토픽 성적이 있으면 더 좋지만 혹시 토픽 성적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했다라고 하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픽 성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해야 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그쵸? 또는 출신학교 교사의 추천서. 진학 담당 교사의 추천서를 필요로 하죠. 요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형 방법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대학의 전형 방법은 그냥 서류 100%야.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수학이나 영어 시험을 보지 않아요. 서류인데 그 서류는 첫 번째 하나는 어떤 서류? 내가 외국인 전형에 해당되고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국내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라는 자격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와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또는 활동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서류.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기소개서나 하객서와 같은 기타 서류가 제출 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외국인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인 전형은 어떤 거냐? 자, 첫 번째는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정원 외 선발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원 내는 뭐냐면 지원하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야. 정원 외는. 근데 정원 외는 여기 적어놨던 것처럼 정원 외는 지원하는 학생들끼리의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학업적 합성이 형성이 돼야 돼요. 학업적 합성. 그러니까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게 되어질 때 이 학생을 뽑을까 말까, 합격을 시킬까 아니면 불합격을 시킬까 할 때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업적 적성이 맞는지, 기계공학과의 원서를 쓰겠다고 하는데 과연 기계공학과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학과의 원서를 쓰게 했는데 얘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그런 과목에 대한 이수가 가능한 건지, 기계공학과의 원서를 쓰겠다고 하는데 물리교과에 대한 이해나 수학교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학업적인 능력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언어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봐요. 언어. 왜냐하면 한국의 대학에 오면 영어 100%로 수업하는 학과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어 수업이나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어 구사 능력이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만약에 언어적인 능력의 문제가 안 되고 학과적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대학에서 뽑고 싶어도 못 뽑아.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학생을 뽑죠. 정원의 선발이니까 가급적이면 뽑고 싶거든요. 학교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만약에 잘못 뽑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대학 생활도 안 해, 또는 대학 공부도 재미도 없어.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대학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 또는 학업적으로 정말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죠. 그런데 이 학생이 봤더니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공부에 대한 열의도 없고 잘 할 것 같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럼 안 뽑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뽑으면 대학이 욕을 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해당 학과에 적합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언어적인 문제가 없느냐, 그 다음에 얘가 진짜 공부를 할 것 같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학업적 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업적 합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시는 내가 1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대학에서 2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대1이야. 그럼 그 20명끼리의 경쟁에서 내가 이기면 선발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원 내선발. 근데 정원 외선발인 외국인 전형은 학생들끼리 지원자들끼리의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이 볼 때 내가 학업적 합성이 있느냐, 내가 해당 학과의 적합성이 연결이 되느냐, 두 번째 언어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느냐, 세 번째는 학업의 의지가 분명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고 싶을 때 자꾸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로만 자꾸 원서를 쓰시려고 하면 안 된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우수성이 무엇이라고 판단할지를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대학과 학과에 집중된다는 거. 외국인 전형이 대학을 가기가 쉽다는 거 다 알죠.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면 다 외국인 전형으로 가면 명문대학을 가요. 명문대학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국내 대학을 오면 최소한 대학의 수준이 경희대나 외대 이상, 서강대, 성균관대 이상의 대학들을 대부분 다 가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면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에 다 몰리게 돼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냐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외대 정도까지 대부분 많이 가요. 그렇죠? 그래도 많이 가고, 그리고 학과도 보통 특정 학과에 대부분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문과로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쪽이 경영, 그렇죠? 또는 뭐 미디어, 또는 국제학부,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나 중국어 같은 학과에 대부분 다 쏠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 전형이 대학을 가기가 좀 쉽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원할 대학이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지원을 학과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다 몇 개 대학과 몇 개 학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서류 평가하고 그쵸? 제출 서류 받아서 학생의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 평가하고 또 거기다가 지필고사라고 해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를 직접 대학에 와서 시험도 보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필고사 통과자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직접 면접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이게 일반적인 대학 입시죠. 이러한 학업 능력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외국인 전형의 핵심은 대부분 서류 평가를 통해서 학업적 합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외국인 전형이 공부와 관계없이 학생을 뽑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학업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보지만 학업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공부를 하기에 적합하냐. 다시 말해서 학업적으로 우수하냐 이게 아니라 학업적으로 우리 대학 학과에서 공부를 하기에 적합하냐를 중요하게 판단한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외국인 전형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격 관련 서류 준비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자소서는 외국인 전형이 한국 자소서로 쓰시는 게 가장 좋죠. 왜? 한국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 대학을 가려고 해? 그럼 뭐로 쓰는 게 좋아요? 영어로 자소서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뭘 보여줍니까? 내가 영어 구사 능력이 되어진다는 점, 영어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소서를 쓰는 게 좋겠죠. 물론 내가 한국어를 아예 못하시는 분들은 해당 언어나 영어로 자소서를 쓸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 외국인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100% 외국인인 분들도 계시고 또는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도 많으시고 또는 한국의 교포 3세, 4세인 경우처럼 한국어 활용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한국어 자소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보통 말은 잘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글을 쓰려고 하면 글 쓰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자소서 업체에 맡겨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글을 썼을 때의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소서의 특징에 맞지 않은 내용을 읊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소서가 일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입시 서류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자소서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학생의 학업적 능력 또는 학생의 경험이나 활동의 역량들이 잘 드러나면서 그러면서도 뭐가 드러나야 돼? 이 학생의 학업적 합성이 잘 드러나도록 쓸 수 있는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가 자소서 하나가 아니라 이런 외국인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거 제가 꼭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 전형으로 꼭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막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가고 싶어. 또는 막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뭐 국제학부를 가고 싶어,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가게 되어지면 대학에 대한 학업적인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균관대를 가게 되어졌다, 한양대를 가게 됐다, 중앙대를 갔다 하더라도 그 대학에서는 대부분 국내의 학생들은 거의 전교에서 1등 하는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 전형으로 그 대학을 쉽게는 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학업적으로 적응하고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학점이 안 좋아. 학점이 안 좋으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취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너무 좋은 대학 또는 내 학업 능력과 관련이 없이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학 중심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난 후에 학업적으로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 그렇죠?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대학 생활에 대해서 부적응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본인이 학업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앞으로의 진로와 적합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외국인 전형은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이제 서울대학교가 가장 가깝죠. 지금서부터 이제 필요한 자격과 관련해 되어진 서류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결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될 거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더라도 외국인 전형 자소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글을 다 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생각이나 뜻은 있지만 그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을 주고받고 쓰는 과정들이 좀 더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외국인 전형의 입시 컨설팅,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들이 현재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요 점에 대해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고 요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점은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본인이 대학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본인의 진로에 대한 부분에 맞는 학과나 학과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전형의 핵심은 학업적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학업 적응력에 대한 판단이 외국인 전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